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블랙록과 그리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ETF 이후에 아무래도 블랙록의 입지가 더욱더 세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일단은 그걸 가정을 해놓고 아마 블랙록이 이 패권을 다 가져가게 되면 비트코인의 이제 기존에 있었던 파워도 아무래도 금융권이 다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손바퀴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힘싸움에서 누가 좀 더 유리한 고지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하고 거래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약간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시드 펀딩을 받는 이유, ETF 통과 이유를 설계하는 콘솔이라고 해서 경기도 웨일님이 작성했던 내용 기반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BBQ 부분을 좀 비유를 했는데요. 여기 BBQ에서 이런 튀김기 판매를 끼워 넣기 해가지고 역대 배당도 많이 챙겨 먹었던 형태를 비유를 하면서, 이제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쪽을 이제 넣어 줌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부가 붙게 되게 되는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넣었을 경우에는 무슨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ETF를 해서 자금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위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 블랙록이 가져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또 에어드랍이나 뭐 하드포크나 뭐 이런 게 만약에 생겼다라고 해도 모든 결정 사항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블랙록의 상당한 입지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체인에 따른 선택권 부분도 또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무제한 채굴이 가능한 비트코인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다른 옵션을 줄지, 이거는 이제 선택의 옵션에 따라서 이제 발언권 부분도 점차 기존 금융사들이 더욱더 세질 확률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변동성, 변칙성 이런 게 꽤 커질 것으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보는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왜 블랙록이 ETF를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고지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ETF의 인기도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나 자료를 더 보여드린다고 하면 기존의 채굴회사들에 있는 최대 주주가 여기 보시다시피 2대 주주나 아니면 최대 주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소유권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런 소유권 부분도 코인베이스는 좀 다르죠. 아크나 뱅가드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꼭 블랙록이 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기가 약간 물음표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ETF 자금 규모가 아크 쪽으로 더 많이 쏠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쪽으로 더 많이 쏠릴 것인지, 아니면 블랙록이 좀 더 우세할 것인지, 압도적으로 우세하는 ETF 쪽이 좀 더 발언권이 더 세지고 그걸로 무언가를 움직이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마이닝, 여기에서도 이제 또 블랙록이 2대 주주에 있는 형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뱅가드 다음으로 많죠. 근데 블랙록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ETF 치킨 게임도 좀 심해가지고 수수료 부분에 따른 이점도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랙록도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아무래도 ESG가 과거에 좀 많이 인기도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해당 그래프표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이 출처 자료는 고라님 것을 출처 기반으로 또 가지고 와봤는데, 피델리티와 블랙록 대비가 ESG에 있는 공모 자금을 좀 많이 이렇게 상품을 많이 유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요즘 ESG가 인플레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블랙록이 최근에 소송도 걸렸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어떻게 해서든 다른 쪽으로 메꾸기 위한 척도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좀 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의 블랙록도 생각보다 막다른 길에 거의 와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어떻게 해서든 좀 뚫어내려고 분명히 움직이겠지만, 만약에 ETF도 먹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추후에 ETF가 누가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잘 모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나마 블랙록이 조금 더 우월한 이치에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대부분 아크 인베스트의 움직임도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레스케일에 있는 움직임도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쟁 구도를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아크 쪽을 좀 더 블랙록과 같이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임을 같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ETF의 인기도를 어떻게 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즉, 한 1분기 정도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당장 오픈을 했다라고 해서 그 자금이 쭉쭉쭉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동안 그 일주일 추이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추이를 보았을 때 대략 이 정도가 일정 과거에 가장 인기 있었던 AI, 클라우드, 이런 ETF 쪽은 인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반 대비보다 더 많은 자금이 모였냐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픈하고 나서 오픈빨이 생각보다 약하네 뭐네 이런 잡음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또 반대로 되게 핫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 분명 기득권 싸움이 한 번쯤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걸 어떻게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지갑의 상위 지갑 툴이 만약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지갑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도 갑자기 신규 지갑이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지갑이 분명히 하나가 노출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갑이 상위권 지갑과에 있는 움직임 측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유심하게 보면 답이 나올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투표를 붙일 때도, 비트코인 투표를 붙일 때도 과연 기존에 있는 금융사들과 블록체인 개발진 애들과에 따른 이런 의견 충돌을 누가 중재를 해줄 거냐에 따라서 좀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마 나중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그런 또 다른 재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여전히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 준다고 해도 분명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변동성은 계속 큰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꼭 이번 시즌에 만약에 수익을 잘 못 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시즌도 분명히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한번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 잃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정도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너무 조급하지면 안 됩니다. 네, 조급하면 모든 게 또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절제하시고 도파민 절제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지수라고 있는데요.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또 도전의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부모가 한 자녀밖에 안 낳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거의 몰빵을 해주죠. 그러니 이게 행복의 관점에서는 편하게 해준다라는 게 행복의 관점에서 이 말이 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 해주다 보니까 삐뚤어지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 조금이라도 힘들게 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게끔 무언가를 좀 서포트 해주는 개념이지, 그걸 제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왜 공부를 왜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부분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용돈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진짜 큰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거라고 하면 프로페셔널, 프로 선수급처럼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커뮤니티처럼 되게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질스러운 그런 발언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면은 한탕만 하고 난 안 들어올 거야, 난 뭐 그렇게까지 뭐 공부를 해야 돼, 이 판은 그냥 그저 그런 판이지 라고 하지만,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대충 알고 개념만 제대로 잡혀져 있다고 해도, 그 움직임이 살짝 나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 추세적으로만 잘 모은다고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그런 시점을 다 거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고 하면 용돈벌이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목돈은 거의 이제는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들어오려고 하는 돈 많은 진입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더욱더 피곤해지고 더욱더 어려운 난이도로 게임의 미션처럼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그 게임의 미션이 더 어려워지는 수순으로 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